네, AC 577 24번째 시간 시작합시다. 그래서 중간고사 두 번째 범위 이후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채널이 뭐라고 했죠? Discrete time. 무슨 채널이었어요? Adaptive White Gaussian Noise 채널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 다이어그램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인풋을 x라고 했으니까 x of i라고 합시다. 아웃풋을 y of i, 그 다음에 additive noise를 g of i. 여기서 additive라는 말이 있는데 이 additive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말 그대로 더해진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은 인풋에 더해지잖아요. 인풋에 더해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additive고 또 하나는 인풋과 인디펜던트 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여기 보면 인디펜던트 하다는 말은 없잖아요.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라고 했지만 어쨌든 인디펜던트예요. 네. 주의를 하세요. 더해진다고 다 똑같은 채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과 이것이 뭐 약간 관련 있게 만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에서 화이트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화이트는 무슨 뜻이죠? GI들이 IID 하다는 거죠. 또는 discrete time이니까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IID는 아니죠. 화이트라는 뜻은 이제 uncorrelated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 화이트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이 Z sub i라는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컨스탄트니까 DC는 없고 그래서 이건 제로민이고 그 다음에 화이트니까 uncorrelated죠. GI와 GJ가 델타 0 for I not equal to J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가우시안이 있죠, 그렇죠? 가우시안이 있기 때문에 가우시안이면서 uncorrelated면 어때요? independent죠. 그 다음에 파워도 같고 화이트니까 파워가 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쓸까요? 여기를 어떤 시그마 G 스퀘어에 델타 IJ 이렇게 하면은 i와 j가 같을 때는 시그마 G 스퀘어라는 베리언스를 갖고 S0민이니까 아닐 때는 uncorrelated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뜻하는 게 이 두 개고 그 다음에 가우시안이니까 이제 uncorrelatedness가 independence가 되고 따라서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얘는 zi는 인풋과 인디펜던트하고 각 엘리멘트들이 인디펜던트 아이덴티컬리 디스트리뷰티드 되어 있는 제로민 어떤 특정한 베리언스를 갖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채널의 커패서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어요? 예전에 커패서티 구했잖아요. 비슷한 것과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새로운 문제를 풀 때 new problem.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은 프로블럼 솔빙이에요. 그렇죠?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하죠.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새로운 어떤 중요한 문제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일단 new problem이 주어지든가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든가 discover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유사한 걸 찾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공부를 할 때 공부 잘하는 애들 보고 비하하는 말로 쟤는 암기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암기를 잘하는 것은 공부를 잘하기 위한 좋은 어떤 자질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뭘 배웠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학문을 쌓아가겠어요? 그래서 new problem이 먼저 딱 주어지거나 발견되면 뭘 해요? 유사한 문제를 찾아야죠. 그렇죠? search for
a similar problem. You already know죠, 그렇죠? In your brain.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찾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당연히 비슷하니까 뭐가 비슷한가? 그래서 similarities 또는 commonalities 그 다음에 이제 differences 이런 걸 알아야죠. 참고로 여러분이 이걸 발견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존의 문제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대충 그냥 이해하면은 안 되죠.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가 그 스피어 패킹 아규먼트를 말했는데 그것 자체가 증명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게 증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채널 코딩 디어렘에. 예,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스피어 패킹 아규먼트는 뭐예요? 프루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스케치를 하는데 이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디테일들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디테일들을 알아야지 디퍼런스를 제대로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예.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에센스가 있죠. 근데 에센스만 남기고 심플리파이를 에센스는 남기고 그렇죠? 버리지 말고 심플리파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심플한 문제를 이제 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이 뭘 얻는 거예요? experience를 얻는 거죠. 경험을. 그렇죠? 그 다음에 experience를 하는 거죠. 그렇죠? 경험을 하는 거고 거기서 얻는 게 뭐예요? lesson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예요? 신참인데 나비스 그 어떤 에리어에 있어서 신수라 그러나? 예. 뭐라 그래? 한국말로 하수? 근데 중국이나 일본 말로는 신수라 그래요. 그렇죠? 예. 신수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놀랍게도. 왜? 스스로가 심플리파이해서 해결하려고 함으로써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멍하니 저게 뭐지 하는 동안에 그 사람은 유경험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레슨을 얻고 그 다음에 어때요? 심플리파이 했던 걸 다시 복잡하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네. Increase the complexity죠. 그러면서 이제 이걸 반복해요. 그렇죠? 약간 높이고 그 다음에 또 해결하려고 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해야죠. 그렇죠? 약간 복잡하게 했기 때문에 어떤 게 들어오는지 또 그 다음에 점점 이걸 반복하다가 결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다른지도 알았으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또 새로운 문제를 디스커버 할 수 있죠.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과목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모든 어떤 엔지니어로서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필요한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론이 있어서 아주 체계화된 건 아니지만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도 보세요. 우리가 Discrete Memories 채널에 대해서는 배웠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Continuous Memories 채널 중에서도 가우시안에 대해서만 배우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가우시안이 아닌 어떤 Continuous Memories 채널에 대해서 구하라고 한다고 해보세요. 기말고사나 중간고사에. 할 수 있겠어요? 이번 중간고사는 안 나오겠죠. 범위가 아니니까. 네. 그러면 그거는 일종의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우시안일 때 얻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가우시안이 아닌 어떤 애더티브 화이트 노이즈 채널에서의 커패서티를 구해봐라. 제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알겠죠? 그래서 차이점을 보니까 이 AWGN 채널의 차이점을 보니까 일단 이 베리어블들이 랜덤 베리어블들이 컨티뉴어스예요. 얘는 물론 우리가 예를 들면 플러스 마이너스 1로만 한정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 채널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바이폴라 또는 바이너리 페이스 쉬프트 킹만 이용해서 통신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 커패서티도 관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는 PAM,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으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1, 3의 인풋일 때 그러면 얘는 디스크리트로 한정이 되지만 어때요? 여전히 얘랑 더해지면 아웃풋은 컨티뉴어스하게 바뀌죠. 왜냐하면 어때요? 인디펜던트 랜덤 베리어블스를 더하면 아웃풋의 PDF는 인풋 PDF들의 컨볼루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디렉 델타를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얘가 컨티뉴어스 하니까 컨볼루션 하면은 디렉 델타는 없어지죠. 그렇죠? 디렉 델타는 쉬프트 애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 돼요. 얘를 discrete로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continuous random variable을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새로운 단원을 시작하기 전에는 다 discrete random variables였어요.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결국 했던 게 뭐냐면 continuous random variables가 있을 때의 Shannon's information matrix를 또는 measures에 대해서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배우고 났더니 우리가 differential entropy라는 것을 알게 됐고 나머지는 여기서부터 다 유도가 되겠어요. KR distance, 뭐 joint differential entropy, conditional differential entropy 쭉쭉쭉 다 나오겠어요. 참고로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을 했죠. 예를 들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으로 한정하면 얘는 discrete random variable이 되죠. 얘는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 되죠. 그러면 mutual information 같은 거 유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얘는 discrete고 얘는 continuous일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죠. generalization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되죠. 그렇죠? 두 개의 jointly distributed and random variable이 있는데 하나는 continuous고 하나는 discrete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하여튼 뭐 잘 고민해 보세요. 기말고사에 낼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 Shannon's information measures에 대해서 배웠고 또 asymptotic equipartition property를 요 continuous random variables x1, x2 그래서 xn, iid continuous random variables일 때도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차이가 뭐였죠? mass 펑션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죠. 그렇죠? density 펑션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cardinality of the epsilon typical set이 아니라 이제 volume of the epsilon typical set 이런 식으로 됐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땠어요? 우리가 기존의 discrete, IID discrete random variables를 위한 asymptotic equipartition property의 결과에서 이 discrete entropy를 어때요? 이 continuous entropy 또는 differential entropy로 바꾼 게 그 결과가 되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참고로 joint AP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jointly distributed 되어 있는 two continuous random variables x and y에 대해서 joint AP도 할 수 있겠어요? 네,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그거를 자세하게 디라이브 안 할 거예요. 오늘 그걸 쓸 텐데 아마 오늘 또는 다음 시간에 그걸 한번 여러분이 뭐 시험 끝나면 한번 해보세요. 또는 지금 시험 공부한다고 한번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대로 확장해 보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커패서티를 유도해 보기로 합시다. 먼저 빅픽처는 이래요. 먼저 인포메이셔널 채널 커패서티를 적용해 하겠어요. 인포메이셔널 채널 커패서티는 어떤 최적화 문제의 최대값이죠, 그렇죠? 또는 극한값. 근데 이제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mutual information은 잘 정의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maximize 하는 어떤 input distribution을 생각해 본다고 합시다. density의 어떤 input density에 대해서. 지난번에 어땠어요? 이게 mass function 자리였죠, 여기가.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앞서 나와 있는 요 가우시안 채널에서 우리가 그냥 any density function도 다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예를 들어서 얘는 variance가 1이라고 해보세요. 그런데 input 파워에 constraint가 없으면 input 파워를 점점 늘리면 얘는 점점 안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극단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input 파워를 계속해서 늘리면 capaciti는 계속해서 증가하겠죠. 맞습니까? 그 capacity라는 것을 어때요? finite한 값으로 구할 수가 없죠, 첫째는. 그렇죠? 그래서 without any constraint C라고 합시다. tilde라고 할까요? C tilde could be plus infinity라는 거죠. 첫 번째 observation이. 맞습니까? 계속 키우면 되니까 파워를. 예를 들면 이렇게 봐요. 얘를 그냥 바이너리로 해요. 한정을 한 상태에서 그러면 1-1을 넣을 수도 있고 100만 마이너스 100만을 넣을 수도 있고 10의 10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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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승과
마이너스 10의 10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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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승으로 또 해도 되죠. 맞아요? 물론 바이너리라면 좀 곤란하겠네, 그쵸? 바이너리라면은 두 개밖에 못 보내니까.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어쨌든 파워를 계속 늘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계속 증가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without any constraint, 요 C tilda는 플러스 인피니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 이 채널이 어디서 나왔다고 했어요? 와이어리스 채널을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간단하게 모델링 할 때 나왔다고 했죠. 와이어리스 채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매질을 이용할 수 있지만 진공일 때도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전자기파를 쓰죠. 전자기파를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불과 한 40-50m만 가도 이게 뭐 60dB 막 이렇게 데그레데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60dB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파워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1m라고 했을 때 한 1m쯤 되잖아요. 그렇죠? 1m라고 했을 때 1mm 여러분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10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알겠죠? 10의 마이너스 3승 떨어지는 것도 엄청난데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것은 정말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때요? 서킷을 드라이브 할 정도로 증폭해야지만 되잖아요. 근데 증폭할 때 서멀 노이즈까지 증폭이 되면서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가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EM 웨이브를 만들 때 무한한 파워로 만들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파워 컨스트레인트가 들어가는 게 좀 합리적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 파워 컨스트레인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반적인 가우시안이라고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일반적인 informational channel capacity for continuous X and Y라고 합시다. 이걸 할 때는 어쨌든 컨스트레인트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컨스트레인트 없이는 곤란하니까. 그래서 컨스트레인트를 주겠어요. 그 컨스트레인트를 이런 식으로 하겠어요. 그래서 Beta Admissibility Constraint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Beta Admissibility Constraint는 뭐냐면 Expected Value of 어떤 Cost 펑션이 있어요. Cost 펑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인풋에 대해서 이 Cost의 기대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C는 주로 Deterministic 펑션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베타 이하이다. 이런 constraint를 주겠어요. 이거를 베타 admissibility constraint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for some constraint functions이죠. 예를 들면 제일 간단한 건 이 cost function c가 argument의 square. 그럼 파워에 해당하죠. 그렇죠? 근데 파워인데 어때요? 이게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기대값을 취하면 에버리지 파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에버리지 파워가 베타를 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베타 어드미서빌리티라는 개념을 도입해요. 그래서 어떤 컨스트레인트 하에서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capacity는 sup mutual information x, y, 그다음에 여기는 density, 그다음에 여기 subject to expected value of c of x is less than or equal to beta.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상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이게 왜 수프냐 이거죠. 그렇죠? 이게 왜 수프예요? 그전에는 맥스를 썼잖아요. 이게 왜 수프일 것 같아요? 이게 왜 수프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 mutual information이 그러니까 discrete random variables x and y에 대해서 define 됐었죠. 근데 discrete random variables x and y에 대해서 될 때 이게 뭐에 대한 함수로 봤어요? x의 매스 펑션에 대한 함수죠. 근데 x의 샘플 스페이스는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이 매스 펑션들을 어떻게 리프리젠트를 했죠? 벡터로 리프리젠트를 했죠.
그래서 매스들이 들어있는 매스 값들이. 매스 값들은 다 넌 네거티브고 합은 1이었잖아요. 그랬더니 그런 벡터들의 집합은 뭐였어요? 컨벡스 셋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컨벡스 셋에 속하는 엘리멘트들을 가지고 이 펑션들을 이제 이밸류에이트를 하면서 뭘 보였어요? 저 펑션이 그 벡터들의 그 셋 안에 있는 그 컨벡스 셋 안에서 어떤 펑션이 된다고요? 컨케이브 펑션이죠. 컨벡스 캡 펑션 또는 컨케이브 펑션이 된다는 걸 보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됐어요? 우리가 뭔가를 크게 하고 싶은데 오브젝티브 펑션이 컨케이브 펑션이고 컨스트레인트 셋이 컨벡스 셋이었기 때문에 어때요? 스탠다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들을 위한 어떤 디어렘에 의해서 어때요? 반드시 솔루션이 존재하고, 그렇죠? 유니크하진 않아요, 그렇죠? 반드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좀 mutual information upper bounded by 어때요? entropy of x, 그 다음에 entropy of y 이렇게 되니까 또 finite 하고, 그래서 어때요? max가 존재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요걸 만족하는 density들의 집합이 컨벡스 셋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오메가라고 합시다. 그래서 density 펑션들의 집합인데 such that 어때요? 컨벡스 셋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설령 컨벡스라 하더라도 그렇죠? density 펑션의 mutual information이 concave 펑션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걸 maximize 하는데 이게 수프라고 한 거예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 펑션이 c가 제로라고 해보세요. 제로. 그럼 어때요? 베타가 어떤 넌 네거티브 값이면 이 컨스트레인트는 있으나 마나죠. 그 얘기는 뭐예요? 다시 이 위의 문제로 돌아가죠. 그러면 맥스 값이 존재해요? 아니잖아요. 그냥 플러스 무한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맥시마이즈를 할 수 없잖아요. 맥스가 존재 안 하잖아요. 수프가 플러스 무한대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수프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할 게 있어요. 어떤 클래스 오브 코스트 펑션즈에 대해서는 이 오메가 집합이 컨벡스 셋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컨케이브 펑션임을 보일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가우시안일 때도 어때요? 수프를 안 쓰고 맥스로 쓰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다루는. C가 0이 아니거든요. C가 예를 들면 CX는 X 스퀘어거든요. 이렇게 보면 다 돼요. 알겠죠? 일단은 그래서 이 수프라고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서 가우시안일 때 자, 한번 해봅시다. C는 그 다음에 말했지만 우리는 파워 컨스트레인트를 줄 거예요. 파워 컨스트레인트를 주면은 쉽게 어떤 P 값을 줍시다. 파워니까 쉽게 이것이 컨벡셋이고 이게 컨케이브 펑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맥스라고 썼어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유도해 봤을 때는 저게 됐어요. 어렵지 않게. 자, 그러면 일단 뮤추얼 인포메이션으로부터 시작을 합시다. 자, 그림을 그려놓고 할까요? 옆에다가? 자, 여기서는 제가 서브스크립트 i, 타임 인덱스를 안 붙였어요. 왜냐하면 인포메이셔널 채널 커패시티 구할 때는 어때요? 원샷으로 하죠. 그 타임이 쭉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할 텐데 Z는 가우시안이고 지로민 베리언스가 시그마 G 스퀘어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항상 뭐예요? 이런 게 나오면 이게 일종의 노테이션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노테이션이나 아니면 정의로 represent를 해야죠. 여러분이 항상 그래요. 어떤 걸 딱 봤는데 여러분이 감이 바로 안 오잖아요. 그럼 represent를 해요. 간단한 예로 어떤 한자어를 봤는데 모르겠어요. 그럼 사전을 찾아서 각각의 뭐예요? 한자가 뭘 뜻하는지 찾잖아요. 그것도 represent 아니에요. 우리말이라든가 여러분이 아는 쉬운 말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동의어로 바꾼다든가 다 represent예요. 알겠어요? 자, 어떻게 represent를 해볼까요? mutual information이니까 두 가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채널 capacity 구할 때는 어때요? 주어진 게 뭐죠? conditional density of output given input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쓰면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y죠. 쓸 수 있겠어요. 여기서 주의할 건 뭐예요? 로어 케이스 h를 써야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또 리프레젠트를 해볼까요? y는 어떻게 됩니까? y는 뭐 더하기 뭐? x 더하기 z죠. 그래서 여기다가 x 더하기 z 그러면 x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감은 오는데 자신이 좀 없죠. 그런데 컨디셔널 엔트로피도 그렇지만 컨디셔널 디퍼런셜 엔트로피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어때요? 이벤트를 주고 얘를 구한 다음에 에버리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캐피탈 X는 로어 케이스 X라는 걸 주고 얘를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가 확률 캐피탈 X는 그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 곱하고 다 적분하는 거겠죠. 이건 덴서티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얘가 상수로 바뀌잖아요. X가. 그러면 얘도 상수로 바뀌죠. 맞아요? 상수 더하기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컨티뉴스 랜덤 베리어블의 디퍼런셜 엔트로피는 무엇의 디퍼런셜 엔트로피랑 같았어요. 지난번에. Translation does not change the differential entropy.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뭐냐면 이거 average 하기 전께 그냥 바로 이렇게 바뀌죠. 근데 여기서 어때요? 컨디션 주고 캐피탈 X는 로어케이스 X가 덴서티 이렇게 되는데 얘가 어때요? 얘랑 상관없죠. 이제 X랑 Z가. 그래서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Z는 가우시안이잖아요. 가우시안일 때 우리 디퍼런셜 엔트로피 구했어요. 뭐였어요? 2분의 1 로그 제가 왜 했죠? 1/2 로그 2 파이 E 시그마 스퀘어인데 시그마 G 스퀘어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1/2 로그 2 파이 E 시그마 스퀘어. 네.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세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바꾸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y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자, y는 어떻게 됩니까? y는 일단 민이 얼마죠? 민이? y의 민은 얼마예요? 우리가 얘를 결국은 어떤 어퍼 바운드를 구해서 그렇죠? 그게 이퀄이 될 때를 만약 찾을 수 있으면 어때요? 그때 맥시마이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물론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면서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어떤 임의의 랜덤 베리어블 있을 때 게이 어퍼 베리어블의 디퍼런셜 엔트로피 어퍼 바운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어요. 언제? 같은 베리언스를 갖는 가우시안의 디퍼런셜 엔트로피로 어퍼 바운드 할 수 있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의 민 베리언스를 구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구해봅시다. 자, 각각 한번 구해볼래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멍하니 따라오지 말고. 자, y의 민은 어떻게 돼요? 이것도 헷갈리면 어때요, 여러분이? 뭐 이거 너무 학부 같지만 제가 써볼게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expectation은 linear operator죠. 그 expectation of x 더하기 expectation of z인데 잠깐 우리 expectation of x는 몰라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쟤를 뭐라고 할까요? m이라고 할까요? 뭐 mu라고 해도 되고 m이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mu는 마치 이거랑 관련된 것 같으니까 m이라고 하겠어요. 그럼 m. 그 다음에 z의 평균은 얼마예요? 저기 0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m이에요. 여기서 씁시다. 그럼 헷갈리지 않게. expected value of x equal m 이렇게 썼어요. m이라고. 자, 그 다음에 variance of y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variance of x 더하기 z 이렇게 될 거고, 여러분이 고등학교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이과에서 확률 통계를 배우면 independent random variables 두 개가 더해져 있어요. 그럼 variance도 더해지죠. 그렇죠? 그럼 variance of x 더하기 variance of z예요. 그래서 variance of x 더하기, 자, variance of z는 뭐예요? 시그마 sub z 스퀘어죠.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봅시다. h of y는 이제 어떻게 어퍼바운드 할 수가 있겠어요? 같은 베리언스를 갖는 가우시안의 디퍼런셜 엔트로피로 어퍼바운드 하죠. 그래서 해봅시다. 1/2 log 2 pi e. 자, 이제 베리언스가 뭐예요? 이 녀석이죠. 베리언스 오브 x죠. 그래서 베리언스 오브 x라고 쓸 텐데, 지금 우리는 이거를 뭘로 나타내야 돼요, 지금? 파라메타. P랑 시그마 G 스퀘어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베리언스를 그냥 두면 안 되죠. 이걸 뭔가로 나타내야죠. 잠깐만요. 빼기 또 해야죠. 1/2 log 2 pi e 시그마 G 스퀘어. 이거 두 번째 텀이잖아요. 이 텀. 그렇죠? 이걸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배웠어요. 자, 이거를 x의 민과 x의 베리언스를 써서 나타낼 수 있나요? 세컨 오더 모멘트고, 미는 센트럴 모멘트죠. 베리언스도, 미는 퍼스트 오더 모멘트고, 베리언스는 세컨 오더 센트럴 모멘트 아니에요? 여러분이 배웠죠? 이거 어떻게 나타내죠? 더하고 빼고 하면 되죠. x 빼기 m 더하기 m 한 다음에 제곱하면은 결국은 이렇게 되죠. 이게 m 스퀘어 플러스 variance of x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습니까?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p 이하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앞에서 파워 컨스트레인트를 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variance of x가 p-m 스퀘어죠. 그래서 얘는 1/2 log 2 pi e에 자, p-m 스퀘어 마이너스 1/2 log 2 pi e 시그마 g 스퀘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죠? 얘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죠. 근데 얘는 주어졌어요. P도 주어졌어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써야죠. 네. 그러면 M을 어떻게 choose 하면 돼요? M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뭘로 해야 되겠어요? M을 0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면 이제 1/2 log 2 pi e p 그렇죠? 잠깐 뭐 빼먹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빼먹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뭐 잘못했죠. 그렇죠? 여기 플러스 시그마 g 스퀘어가 있어야죠. 다시 쓸까요? 네, 여기서부터 잘못했네. 그렇죠? 시그마 g 스퀘어가 빠졌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 들어가야 되고, 네, 이렇게 돼야 되고, 미안해요. 헷갈리게 해서. 그 2파이 e 시그마 g 스퀘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를 정리하면 이제 요 아규먼트를 요 아규먼트로 나누면 되죠. 그럼 2파이 e, 2파이 e 없어지고, 이거 나누기 이거는 1이고, 그다음에 SNR이 되죠. 그래서 로그 1 플러스 p 오버 시그마 g 스퀘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급해서 t가 바로 구해졌어요. 만약 베이스가 2라면은 이게 bits per channel use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편의점 이름이 아니라 채널 유스예요. CU.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되려면 다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정리를 해볼까요? m이 0이고, 그쵸? 그러니까 인풋이 0민이고, 그 다음에 또 뭐여야 돼요? 가우시안이어야죠, 그쵸? 맞아요? x가 0민, 가우시안, 그 다음에 요 p니까, 그 다음에 베리언스가 p죠. 그쵸? 베리언스가 p. 알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optimal input distribution that maximizes the capacity of the AWGN 채널은 가우시안 인풋이고 0민, 그 다음에 주어진 파워를 다 쓰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도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자, 얘가 가우시안이죠. 그래서 이게 가우시안으로 일종의 매치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참고로 가우시안 더하기 가우시안이니까 얘는 뭐예요? 가우시안이에요? 가우시안 믹스처예요? 가우시안이죠. 알겠어요? 주의를 하세요. 가우시안 믹스처가 아니에요. 믹스처는 덴서티들을 더하는 게 가우시안 덴서티들 두 개를 더하는 게 그래서 나오는 덴서티가 가우시안 믹스처인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컨볼루션 해야죠. 이거는 인디펜던트 하니까. 그리고 캐릭터리스틱 펑션으로 생각하면 가우시안 캐릭터리스틱 곱하기 가우시안 캐릭터리스틱 펑션 하면 가우시안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되잖아요. 왜냐면 엑스포넌트에서 더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웃풋도 가우시안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어떻게 돼요? 아웃풋은 0민 더하기 0민 가우시안이니까 0민이고 P 플러스 시그마 Z 스퀘어 이렇게 되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종의 이 매칭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매칭을 시도하는 거예요. 덴서티를 덴서티. 알겠어요? 참고로 여러분이 나중에 이걸 컴플렉스 가우시안으로 확장할 수 있거든요. 알겠어요? 인풋이 컴플렉스 랜덤 베리어블이고 애더티브 노이즈가 컴플렉스 가우시안이고 인디펜던트하고 IID하고 그럼 아웃풋이 이렇게 컴플렉스 랜덤 베리어블이 될 텐데 그때도 해보면 X가 컴플렉스 가우시안이 되는데 컴플렉스 가우시안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여러분이 통신 시간에 배웠죠. 적어도 제 수업에서는 뭐예요? 하나는 프로퍼인 게 있고 하나는 임프로퍼인 게 있죠. 재밌는 것은 뭐냐면 얘가 프로퍼면 얘도 프로퍼가 되고 얘가 임프로퍼면 얘도 임프로퍼가 돼요. 일반적으로. 알겠어요? 파워 컨스트레인트가 주어졌을 때. 그래서 노이즈 캐릭터리스틱에 이 매칭을 시도해요. 인풋이, 옵티멀 인풋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유명한 결론은 이제 우리가 얻었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informational channel capacity of power constraint, 그렇죠? power constrained DTAWGN channel. 말이 길죠? 이렇게 말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리뷰를 했는데 한국말로 하니까 그 일본 교수가 이걸 듣지는 않겠죠, 그렇죠? 어떤 일본의 좀 유명한 교수가 피크 파워 리미티드로 이제 한 거예요. 물론 컨티뉴어스 타임 채널에서 애더티브 와이드 가우시안 밴드 리미티드에서. 근데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피크로 한 게 아니라 뭐 peak to average power ratio에 constraint를 주고 막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포메이셔널 채널 커패시티만 유도해서는 안 되죠. 채널 커패시티 유도하려면 일반적으로 뭐 이걸 구한 다음에 이것이 실제로 오퍼레이셔널 채널 커패시티랑 같다는 걸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피크 파워 컨스트레인트로 해서 이거 풀은 다음에 그냥 이게 오퍼레이셔널 채널 커패시티다라는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오류가 생길 수 있죠. 반드시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죠?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된다는 걸. 그래서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average power constraint죠. 그렇죠? 알겠어요? 그래서 average power constraint DTAWGN 채널의 capacity를 우리가 한 거예요.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테일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어떻게 됩니까? capacity는 1/2
로그 1 플러스 P 오버 시그마 G 스퀘어 비츠 퍼 채널 유스. 그런데 P는 뭐라고요? 인풋의 맥시멈 파워죠. 그렇죠? 시그마 스퀘어는 애더티브 노이즈의 베리언스죠. 그렇죠? 제로민 애더티브 가우시안 노이즈예요. 그래서 이 식을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식을 구했으면 우리가 보통 그 다음에 뭘 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거 비주얼라이즈 해야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어느 파라미터가 들어있고 어느 파라미터가 안 들어있나를 봐야 되는데 문제에서 뭐예요? 파라미터가 P랑 시그마 G 스퀘어만 주어졌고 다 들어있죠? 그 다음에 which parameter affects which way. 그렇죠? how, 어떻게. 이런 거를 이제 해봐야 되겠어요. 제일 간단한 건 뭐예요? SNR이라고 하죠, 얘를. 시그널 투 노이즈 파워 레이셔. 줄여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로그는 모노톤 인크리싱 펑션이잖아요. 1 플러스 한다고 달라지진 않죠. 그림을 그려볼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리니어 스케일로 여기를 P라고 합시다. 또는 P 오버 시그마 스퀘어라고, 시그마 G 스퀘어라고 합시다. 얘를 C라고 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참고로 P는 넌 네거티브죠. 그렇죠? 파워가 음수인 건 없으니까. 네. 그래서 0부터 이제 오리진 찍고 그리면 되겠어요. 자, 어떻게 생겼어요? 로고에서는 요 안에 요 값이 뭐예요? 값이 넌 네거티브여야죠. 그래서 사실은 뭐예요? 여기 마이너스 1부터 그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P는 양수니까 여기는 없는데 여기 이렇게 나타나서 여기서부터 로그니까 이렇게 플래튼 되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는 플래튼은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느리게 증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10이었고 그 다음에 2배가 되려면 뭐예요? 그 다음까지는 100이 돼야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로그가 그렇잖아요. 로그가. 네. 그러니까 굉장히 천천히 증가하죠. 리니어 스케일로 그리면. 그래서 이게 로그 1 플러스 B 오버 시그마 G 스퀘어 해서 이 아규먼트가 요 해당되죠. 이건 뭘 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비트 보낼 때 쓴 파워가 있으면 채널 커패시티가 1비트 per 채널 유스였어요. 맞아요? 그걸 2배로 키우려면 뭐예요? 제곱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워를.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3배로 키우려면 3제곱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적으로 파워를 키워야지 리니어하게 커패시티가 증가하는 거예요. 러프하게. 왜냐면 이게 정확히 어때요? 요거 자체가 딱 아규먼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1 플러스 SNR이 아규먼트니까 이게 충분히 크면 이름 무시하고 나면 어때요? SNR을 지수적으로 키워야지 커패시티가 approximately 리니어하게 증가하죠. 그래서 이거를 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어요. 이제 여기가 P 오버 시그마 G 스퀘어를 해서 10 로그 10 베이스 이렇게 하면 이제 dB가 되죠. 여기가 유닛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를 값을 이렇게 쓸 때 10 로그 10 베이스 P 오버 시그마 G 스퀘어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음수값이 나올 수 있죠. 그렇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제로가 무슨 뜻이에요? SNR이 1일 때잖아요. 1. 요 값 자체가. 그렇죠? 1이면 0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간다고 해서 음수가 되는 건 아니죠. P 오버 시그마 G 스퀘어가. 그래서 여기서 점근선을 이렇게 그려요. 기울기가 반드시 1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1F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해보면,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커패시티가 그려져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말하는 게 뭐예요? SNR이 충분히 크면 어때요? 커패시티를 리니어하게 증가시키려면 SNR을 exponentially increase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주의를 하세요. 이게 리니어인지 리니어 로그인지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리니어 로그일 때 스트레이트 라인과 비슷하면 원점을 지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y를 리니어하게 증가시키기 위해서 인풋도 리니어하지만 이걸 리니어 스케일로 바꾸고 나면 익스포넨셜로 증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뭐 합리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워가 증가하면 어쨌든 커패시티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참고로 우리 처음에 파워 unconstrained
여기 파워, average power constraint라고 했잖아요. average power unconstrained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점점 늘릴 수 있죠. 그러면 이 로그 펑션이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말한 말이 맞게 되죠. 컨스트레인트가 없으면 맥스 값이 존재 안 하잖아요. 수프로 하면 플러스 인피니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왜 수프로 했는지도 알겠죠? 자, 그래서 인포메이셔널 채널 커패시티는 우리가 쉽게 구했어요. 이제는 뭘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채널 코딩 티어렘을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노이즈 채널 코딩 티어렘 for average power constrained discrete time AWGN channel 이제 이런 토픽으로 우리가 옮겨갈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겠어요? 우리가 오퍼레이셔널 채널 커패시티를 정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어떤 rate R이 achievable 하다라는 것부터 하겠어요. A rate R is achievable over a continuous 꼭 continuous는 아니어도 돼요. 그렇죠? over a memoryless 채널이죠. 그렇죠? if 뭐예요? 자,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discrete memoryless 채널일 때 거를 이제 확장해서 discrete란 말을 그냥 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시험 공부하면서 잘 기억해 보면 우리가 어떤 rate R, capital R이 achievable 하다라는 말을 할 때 사실은 채널이 뭐 memoryless 하다는 것만 그것도 사실은 안 썼죠, 그렇죠? 예. 그냥 채널 인풋 아웃풋이 랜덤 베리어블로 모델링되고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거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이 말도 어쩌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땠어요? rate R이 if there exists 그렇죠? there exists a sequence of causes죠, 그렇죠? sequence of cause C 뭐 K라고 합시다. 네. 이렇게 such that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코드가 있으면은 두 개의 퍼포먼스 매트릭이 자동으로 탁 나오죠. 그렇죠? 채널 코드가 있으면 sequence of channel codes도 그렇죠. 첫 번째는 transmission rate 얼마나 빠르냐. 두 번째는 error rate죠. 그래서 transmission rate를 R sub K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R로 가고 두 번째 error rate인데 우리가 어때요? 이 채널 코딩을 소스 코딩이랑 분리하기 위해서 소스 또는 이 메시지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랜덤 베리어블로 모델링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컨디셔널 코드워드 에러 프로바빌리티를 말해야 되고 근데 그것이 어때요? 그 중에서 최악인 녀석 맥시멀 그렇죠? 맥시멀 에러 프로바빌리티죠. 그래서 그걸 람다 서브 K라고 합시다. 람다 서브 K는 0으로 가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되면 웨이트 R이 어치버블 하다라고 말을 할 거고 그 다음에 The operational channel capacity는 뭘로 정의돼요? 어치버블한 레이트의 수프리멈으로 정의할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 어치버블 하다고 할 때 어때요? 이게 당연히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해야 되겠죠? 어떤 컨스트레인트가 있으면.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 that satisfies constraint.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컨스트레인트를 주고 할 거니까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sequence of channel code가 어때요? rate가 캐피탈로 가고 maximal error probability sequence가 0으로 가면 캐피탈 R이 achievable 하다고 하고 그런 achievable한 rate들의 supremum 값을 operational channel capacity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일 theorem은 어떻게 되겠어요? noisy channel coding theorem for Gaussian CMC는 어떻게 되겠어요?
operational channel capacity가 위에서 구한 어때요? max mutual information인데 계산하면 1/2 log 뭐 이렇게 되죠. 1/2 log 1 플러스 p over sigma g 스퀘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가우시안.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이걸 구할 때, 즉 인포메이셔널 채널 커패시티를 구할 때는 어떤 컨스트레인트가 있었어요? 에버리지 파워 컨스트레인트죠. 어떤 원샷으로 딱 하나만 봤을 때 채널 한 번 사용하는 걸로. 그런데 오퍼레이셔널로 생각할 때는 어때요? 그 채널을 여러 번 사용해야죠. 맞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사용했던 이 컨스트레인트를 쓸 수 있겠어요?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요? 얘를 우리가 이 시퀀스 오브 코드 얘기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코드 워드가 있으면 코드 워드가 어때요? 그 코드 워드 심볼 하나하나가 x1, x2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각이 어떻게 돼요? 각각이 이걸 만족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코드 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첫 번째 코드 워드라고 합시다. x1이 있어요. 채널을 n번 사용하는. 그러면 저 컨스트레인트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보세요. x11부터 따따따따 해서 x1n까지가 이게 x1n이잖아요. 그쵸? 무슨 말이냐면 어떤 채널을 n번 사용하는 코드가 이 시퀀스에 들어있으면 그때 첫 번째 코드 워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쓴다고 해보세요. x1n이라고. 그러면 첫 번째 엘리먼트, 두 번째 엘리먼트에서 n번째 엘리먼트까지 있겠죠. 그러면 이 컨스트레인트가 여기서는 어떻게 바뀌어야지 맞죠? 각각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걸 코드 워드라고 하면 요 각각의 에버리지 파워를 P 이하로 하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증명할 때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이 원샷으로 주어진 이 컨스트레인트가 요 컨스트레인트가 그렇죠? 인포메이셔널 채널 커패시티를 구할 때 이 컨스트레인트가 오퍼레이셔널 채널 커패시티를 구할 때 어떤 식으로 트랜슬레이트, 번역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카보 앤 토마스 책에 있는 거나 아니면 아까 우리가 베타 어드미서빌리티 얘기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일종의 코드워드가 주어지면 이 코드워드 요것들의 아리스메틱 에버리지처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리고 여러분이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채널 코딩 디어렘은 이럴 때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C of X라는 코스트 펑션이 주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트랜슬레이트 하는 건 뭐냐면 요건데 이것이 translated to 어떻게 된다고요? xi1 잠깐만요. 시그마 i는 1에서 n c xi xji죠. 이렇게 돼요. 헷갈리죠? 여기서 이제 xj는 j번째 코드예요. 그래서 for all j xj is the jth code word. 그러면 xji는 뭐예요? j번째 코드워드의 i번째 엔트리죠. 아까 웹 페이지에서는 뭐예요? 첫 번째 코드워드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모든 코드워드가 이 arithmetic average sense로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거예요. 여기 기대값 없죠? 기대값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말했듯이 소스 코딩이랑 채널 코딩을 분리한 다음에 채널 커패시티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에버리지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알겠어요? 그래서 코드워드 각각으로 한 거예요. 참고로 이렇게 해서 풀면은 기존에 우리가 앞으로 보일 그
discrete time AWGN 채널 capacity 유도할 때 방식으로 대부분의 continuous in, continuous out in 채널의 capacity를 구할 수 있어요. better admissibility가 주어져 있을 때. 알겠어요? 이거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어떤 일본인 교수가, 제법 유명한 대회 교수가 이제 인포메이셔널 채널 capacity를 구하면서 어때요? 요 하나에 대해서 피크 파워를 줬는데 실제는 어때요? 픽 투 에버리지 파워 레이쇼를 구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렇잖아요? 에버리지 파워, 즉 예를 들면 코드워드 하나를 전송하는 기간 동안에 에버리지 파워와 그 안에서의 피크 파워 아니에요? 맞아요? 네. 거기다가 컨스트레인트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다루지 않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리뷰를 하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이거는 좀 곤란한 것 같고 이게 안 되는 것 같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트랜슬레이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증명이 쉬워요. 그런데 이건 그럼 맞는 말이냐 이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오버 심플리피케이션이에요. 알겠어요?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앰플리파이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겼어요? 앰프가 이쪽이 인풋 파워고 이쪽이 아웃풋 파워라고 하면 아웃풋 파워죠. 이게 파워 앰플리파이어라고 합시다. 트랜스미터에 있는 PA라고 해보세요. 참고로 PA는 뭐라고요? 파워 앰플리파이어에 따라보세요. 파워 앰플리파이어. 그러니까 파워를 확 키우는 앰플리파이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트랜스미터 단에 있고 리시버 단에 있는 아주 작은 시그널을 키우는 앰플리파이어들인데 주로 노이즈를 많이 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적은 노이즈가 더해지는 앰프라고 해서 뭐라고 해요? 참고로 LNA라고 하죠. 당연히 A는 뭐겠어요? 앰플리파이어고 LN은 뭐겠어요? Low Noise Amplifier. 따라 한번 해보세요. Low Noise Amplifier. 예, Power Amplifier. 얘는 그래서 주로 트랜스미터에 쓰고 얘는 리시버에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적은 인풋이 들어가도 큰 아웃풋이 나올 테니까 기울기가 굉장히 크겠죠. 근데 기울기는 뭐 이렇게 큰 값이라고 합시다. 근데 뭐 그러면 인풋 키우면은 아웃풋이 무진장 커져요? 안 그렇죠. 파워 앰프가 낼 수 있는 파워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츄레이션이 된다고요. 이렇게. 문제는 뭐냐면 이 앰플리파이어들은 뭐예요? 디스크리트 타임이에요? 컨티뉴어스 타임 컴포넌트예요? 컨티뉴어스 타임 컴포넌트죠.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메모리가 있어요? 없어요? 파워 앰프. 예, 사실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복잡해요. 이걸 묘사하기가. 예. 그래서 메모리가 없다고 해보세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게 메모리 없이 그냥 인풋이 쭉 증가하다가 이렇게 세츄레이트 된다고 해보세요. 예. 그러면은 어때요? 매 타임마다, 그렇잖아요? 매 타임마다 요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곤란해지잖아요. 근데 조금 벗어나면 사실 큰 문제 없죠, 또.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이걸 그냥 스퀘어 하는 걸로 해서? 조금 이상하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각각에 대해서 하드하게 이거 이하. 그러니까 코스트가 이걸 넘어가면 무한대. 이렇게 하면은 해보세요. 안 풀려요. 예. 예. 스퀘어 코스트 펑션이 항상 다루기 편하죠. 참고로 뭐예요? 에브리지 파워를 안 하고 어때요? 피크 파워에서 잘라요 그냥. 그러면 이제 커패시티가 달라져요. AWGN 채널의 커패시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고로 X가 들어오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리미터를 달아요. 하드 리미터죠. 어떤 폭 내에서는 X가 그대로 들어가는데 지나면 그냥 바로 플래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그러면 이거 X 틸드라고 하고 아까 더했던 G 더하고 이걸 Y라고 해보세요. Y 틸드라고. 이걸 그 다음에 여기다 파워, 컨스트레인트 파워 P를 줘요. 물론 P는 뭐 얘보단 작다고 해도 어때요? 베리언스가 P라는 것이 항상 이 값이 이것보다 작다는 뜻은 아니죠. 가우시안이면 어때요?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세보면 X가 어때요? 가우시안으로 안 나와요. 이 채널의 커패시티를 맥시마이즈하는 인풋 X가 가우시안으로 나오지 않고
놀랍게도 이렇게 하면 이런 걸 넣잖아요. 그럼 x가 discrete하게 바뀌어버려요. 최적인 게. 근데 정확하게는 안 나오고 이게 discrete하다는 것만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numerical로 그 비슷한 걸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게 굉장히 오래전에 논문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여전히 문제인 게 이게 자체가 뭐예요? 벌써 discrete time으로 모델링 했잖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어요. continuous time으로 또 바꾸려면 잘 안 바뀌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참 유명한 사람들이 좀 연구하다가 대충 넘어가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 얘기는 시험에는 안 나오겠다는 얘기겠죠. 다행스럽게도.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른 수업이나 이런 데서 여기 지금 많이 빼먹어 버렸네요. 잘 안 다루지만 이 informational channel capacity를 유도할 때 사용되었던 better admissibility constraint가 이 operational channel capacity를 구할 때 어떤 형식으로든 이 translate 번역이 돼야 돼요. 돼야 되는데 어떤 게 제일 다루기 편하다고요? 이렇게 arithmetic average로 그렇죠? 코드 워드마다 impose 하는 것이 우리가 다루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곧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그젬플을 한번 봅시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거를 이제 트랜슬레이트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게 AWGN 채널에서 average power constraint를 줬을 때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트랜슬레이트를 하냐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X 한 다음에 J번째, I번째 코드가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norm square가 P 이렇게 맞아요, 틀려요? norm square라는 게 뭐예요? 이 벡터들의 엘리멘트의 제곱 합이죠. 맞아요? 틀렸죠? n으로 나눠야죠. 이거를 그렇잖아요. 이게 n개가 있잖아요. 코스트 그러니까 뭔가 스퀘어 하는 게 n개가 있잖아요. n으로 나눠야죠. 그래서 여기다가 n을 써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n이 왜 나타났는지 알겠죠? 아까 앞 페이지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있었잖아요. arithmetic average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 n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서 xi는 뭐예요? 이렇게 ith 코드거든요. of length n. 자, 이렇게 이제 트랜슬레이트 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achievability부터 하겠어요. 자, 이 achievability proof는 지난번에 discrete memory channel 할 때랑 거의 동일해요. 거의 동일한데, 그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가 임의의 input distribution을 하나 잡았어요. mass 펑션을. P sub capital X of X를. 그 다음에 다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maximize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아까 어때요? informational channel capacity에서 가우시안이면서 0민이고 베리언스가 P인 게 maximize 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놈이 답일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input을 이렇게 정하겠어요. 됐어요? 이게 뭐예요? 가우시안 덴서티고 베리언스가 P인 거죠. 미는 제로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우리가? 랜덤 코딩이겠죠. 그렇죠? 근데 랜덤 코드인데 우리가 어치버빌리티 얘기도 못해요. 오퍼레이셔널로 해야죠. 그러니까 시퀀스 오브 랜덤 코드를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K번째를 뭐라고 할까요? CK라고 할까요? 네. 여기서는 아직 K는 필요 없고 인덱스 N을 씁시다. 그 다음에 채널을 N번 이용하니까 그래서 ceiling of 2 to the nr
n 코드를 만들도록 합시다. 물론 여기서 R은 임의로 우리가 선정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뭐보다 작거나 같게 하겠어요? 뭐보다 작게 하겠어요? 2분의 1/2 log 1 플러스 p over sigma 스퀘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쭉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걸 베리언스 필요한 되면 코드워드를 랜덤 코드를 만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테이블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코드워드의 첫 번째 엘리먼트, 두 번째 엘리먼트 쭉 만들 텐데 이걸 가지고 만들면 저 파워 컨스트레인트를 넘어갈 확률이 되게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어떤 엡실론 프라임을 빼요. 자, 여기서 이만큼씩 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나중에 엡실론 프라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다시 나오겠어요. 그래서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이 벌써 나타나는 거예요. 그 파워 컨스트레인트 때문에. 물론 요거는 나중에 영어로 보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랜덤 코드를 만들어서 뭐 전송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전송을 하고 그 다음에 디코딩을 해야죠. 받은 다음에 어떤 디코딩을 하겠어요? typical set 디코더가 있겠죠. 그렇죠? 예. 리시버에서는 트랜스미터에서는 이렇게 해서 만들고 코드북을 어때요? 리시버랑 같이 나눠 갔죠. 가진 다음에 디코더에서는 티피컬 셋 디코딩을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어떤 엡실론을 뺀다 하더라도 확률적으로 뭐예요? 코드워드가 그 파워 컨스트레인트를 넘어갈 확률은 넌제로로 존재하죠. 그렇죠? 그걸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서 마디피케이션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게 어로 바뀌고 modified typical set decoding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modified typical set decoding의 룰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우리가 랜덤 코딩을 해서 막 만들다 보면 코드워드가 어떤 거는 아까 말했던 그 트랜슬레이터 했던 average power constraint를 트랜슬레이터 했던 코드워드, 코드워드 파워 컨스트레인트를 바이올레이트 하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나중에 걔들을 다 리무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걔네들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그런 코드가 생기면 에러가 나는 걸로 해서 리무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돼요. The decoder output W hat is given by W hat equals mi if 해서 이제 여기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어때요? 티피컬 셋 디코더 할 때 아웃풋이 mi다. 어떤 경우? 그래서 쭉 있었죠. 어떤 경우 했어요? 그래서 given이 빠졌죠. 그렇죠? given 채널 아웃풋에 대해서죠. 그렇죠? 어떤 yn이라는 게 관찰이 됐어요. 그때 아웃풋이 mi다. 언제? 이 yn과 요 mi에 해당하는 xi가 있죠. 걔가 조인트리 티피컬하고 그렇죠? 나머지들과는 티피컬 안 하다 뭐 이런 거였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여기는 있어요. 뭐냐면 xin이 뭐예요? 이 조건을 만족하고 알겠어요? 만족 안 하면 우리는 에러로 무조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달라요. 이게 당장 전에는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별친 게 다 이게 파워 컨스트레인트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x1과 xi죠. 그렇죠? xi 번째 녀석이니까. 갑자기 왜 안 써지죠? 뭔가 없애시. 예.
이것이 여기 조인트 티피컬 셋이에요. 네, 여기에 속하고, 그렇죠? 코드워드 i번째 코드워드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어떤 j번째 코드워드와yn은 jointly typical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w는 mi라고 하고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declare error 이렇게 할 거예요. 차이는 딱 요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랜덤 코딩이랑 modified typical set 디코딩을 정의를 했어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07인가요)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죠? 원하는 게 어치버빌러티를 증명하려면 에러 레이트가, 그렇죠? 에러 레이트 0으로 가게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에러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그러려면 지금 코드가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코드 CN이 주어졌잖아요. 이게 기본이죠. 그러면 이것의 뭐가 필요해요? 이 코드가 주어지면 각각 코드워드마다 코드워드 에러 프로바빌리티가 주어지겠죠. 그렇죠? 이게 주어지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나와요? 퍼포먼스 매트릭으로. 이런 놈까지 있죠. 그렇죠?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좀 해야 돼요. 각각에 대해서.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네, 이거는 뭐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네. 주의할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랜덤 코드예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은 이게 주어지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어떤 특정한 CN에 대해서. 맞습니까? 요거는 이미 에버리지 한 거예요. 코드들에 대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채널을 n번 사용하는 랜덤 코딩을 했을 때 에버리지 한 거예요. C에 대해서 이미. 알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C라고 안 하겠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지난번에 우리가 디스크릿 메모리스 채널 할 때랑 동의를 해요. 하나만 빼고. 그 하나가 뭐예요? 요 앞에 나와 있는 요 컨스트레인트예요. 요 컨스트레인트. 이게 어떻게 되죠? 코드워드가, 그렇죠? 첫 번째 코드워드가 이 조건을 만족 안 하면 에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쓰면 어떻게 되냐면 요 안에 요게 에러가 될 확률은 뭐예요? 첫 번째 코드워드가 파워가, 그러니까 놈 스퀘어가 NP를 넘어가는 거죠. 또는 뭐예요? 그 전에 디스크릿 메모리 채널의 어치버빌리티랑 동일하죠. 그래서 그거를 또 유니언 바운드 테크닉을 쓰면 임의로 우리가 랭스 n짜리를 만들었을 때 이 놈 스퀘어가 NP 값을 넘어가야죠. 그렇죠? 네. 넘어갈 확률 더하기, 그 다음에 우리가 조인트 에시ymtotic equipartition property 했을 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유도하지 않겠어요. 뭘 뜻하는지는 여러분 시험 공부했으니까 이미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였어요? 이 값은 엡실론 이하로 바운딩 할 수 있죠.
이 값은 이 부분을 뭐예요? 물론 엡실론 이하로도 바운딩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2 to the 마이너스 n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마이너스 3 엡실론으로 또 바운딩 할 수 있었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n이 충분히 크면 여기서 보면은 베리언스가 p 엡실론 프라임이죠. 하나하나 만들 때 그런 거를 IID로 만들어서 굉장히 긴 벡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로우 오브 라지 넘버즈에서 어때요? n분의 xij 스퀘어 하면은 뭐예요? 뭘로 가야 돼요? p 엡실론 프라임으로 가죠. 맞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n 타임스 p 엡실론 프라임으로 간다는 얘기고 엡실론이 충분히 작으면 n이 충분히 크면 그 확률은 어때요? 넘어갈 확률은 0으로 가죠. 그래서 로우 오브 라지 넘버즈에 의해서 첫 번째 것도 엡실론보다 작고 두 번째 것도 엡실론보다 작고 세 번째 거는 2 to the n 씁시다. 이게 고치면 얘는 2 to the nr 로어퍼 바운딩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똑같이 하면 결국은 2 to the 마이너스 n 뚫고 들어오려고 해요.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x, y 그렇죠? 마이너스 r, 마이너스 3 엡실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뭘 보일 수 있어요? 이 레이트가 그렇죠? 이 레이트가 뮤추얼 인포메이션보다 약간 작으면 어떻게 돼요? 0으로 보낼 수 있죠. 그렇죠? 이게 플러스였나요? 마이너스였나요? 마이너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예. 그래서 R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마이너스 3 엡실론이면 어때요? 어퍼 바운드가 0으로 가죠. 그렇죠? 맞아요? 네. 잠깐만. 뭔가 좀 이상한데? 이게 양수여야죠. 그렇죠? 네. 이게 양수면 R이 뭐보다 작으면이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되고. 그런데 아직은 뭐예요? 아직은 우리가 코드를 컨스트럭트 했어요? 안 했어요? 랜덤 코딩 했을 때 그렇죠? first code word의 error probability를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첫 번째라고 했지만 이게 모든 i 번째에 대해서 다 성립하죠.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모든 i 번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이게 모든 인풋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다 성립하니까 메시지들이 유니폼 할 때를 선정하고 그러면 유니폼일 때 이제 코드워드에 랜덤 코딩하고 modified typical set 디코딩을 하면 퍼포먼스는 아주 작게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유니폼일 때 가장 작은 놈을 선정하고 거기서 코드워드 절반을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했던 거랑 똑같죠? 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코드 컨스트럭트 해서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네, 수고 많았어요.